안녕하세요. 에이프릴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이제 셰프님 또 2편으로 모셔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머리띠를 쓴 이유가 있죠. 이번에는 네. 크리스마스 특집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저희가 디저트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거를 만들어 볼 예정이신가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스초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투썸에 유명한 제일 잘 나가는 딸기가 케이크죠. 올라간 케이크죠. 그래서 초코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저희가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와. 이제 워낙 초코다 보니까 초코랑 딸기가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기도 하고 겨울이랑 크리스마스에 딸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 카페 하시는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게 셰프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실 거니까 혹시 뭐 크리스마스 시즌 메뉴 준비하고 계시다면 저희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시피도 같이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직접 집에서 만들어 보실 수 있게 쉽고 간단하게 레시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자, 처음에 계란 준비되어 있죠. 계란은 가급적이면 좀 차가운 기운이 좀 빠진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중탕을 할 거예요. 40도에서 50도 온도를 높여서 계란이 안정되게 할 수 있게끔. 익으면 어떡하죠? 계란은 60도에서 익기 시작해요. 중탕 물 온도는 60도로 해주시되 이 볼에 전달되는 온도는 그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섞어주시면서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중탕을 하게 되면 알끈도 좀 풀려요. 오. 네. 그래서 반죽 칠 때에도 고루고루 쳐줄 수도 있고. 지금 46도 되거든요. 자, 이제 거품을 올려볼게요. 올리기 이전에 가루는 미리 다 채 쳐주시고요. 버터나 우유는 사전에 전자레인지 또는 이제 중탕에다가 녹여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얘가 거품이 딱 올라오자마자 바로 탁탁탁탁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셔야 분주하지 않다. 네. 채를 치게 되면 이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같이 쌓이게 되면서 가루를 넣었을 때에 바로 뭉치지 않고 잘 섞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알갱이가 지는 아이들도 한번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채는 반드시 치셔야 케이크 시트 굽고 나서 가루 뭉치는 네. 아이가 없어요. 설탕은 2번에 나눠서 넣어줄게요. 인내심. 근데 아직 한참 멀었다. 이렇게 굉장히 쫀쫀하게 반죽이 쳐졌어요. 그래서 저는 기공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저속으로 가볍게 섞고 계란이랑 설탕이랑 휘핑해서 리본 모양으로 만드는 거품형 반죽 이 상태까지 만드는 게 루반 상태라고 해요. 루반이요? 네네. 이 상태까지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 처음에는 무작정적으로 고속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중속. 아무래도 이게 반죽이 점점 올라오다 보니까 저항성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늦다고 해야 될까요? 휘핑이 좀 덜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많이 쳐보시다 보면. 그럼 그때는 속도를 살짝 높여가지고 너무 초고속으로 하게 되면 거품이 그냥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속 정도? 많이 올려봤자 중고속 정도로만 해주시고 좀 탄탄하게 반죽이 됐다? 그러면 저속으로 해서 큰 거품들을 깨주시고 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루 넣은 거를 이제 섞어 볼 거예요. 근데 양이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넣어 볼게요. 섞으실 때는 일자로 섞고 돌리고 이게 무작정적으로 많이 돌린다고 해서 섞여지는 게 아니에요. 밀가루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수분을 조금 먹어줘야 그 다음에 붙어서 점점 섞이는 현상인데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섞으면 가루가 엉겨 붙겠죠. 가루끼리. 그럼 또 알갱이가 지고. 그래서 상태를 보면서 조금 섞어주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네. 걸어가지고 저어서 섞인 다음에 다시 붓더라고요.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는데요. 액체 유지. 얘네들을 그냥 반죽에 붓게 되면 겉돌거든요. 이게 바로바로 섞여줘야 되는데 겉돌기만 하면 계속 섞게 되잖아요. 그럼 네네. 반죽이 금방 꺼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희생 반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텍스처를 그래도 맞춰줘야 여기 안에 들어갔었을 때에 얘도 어느 정도 거품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텍스처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거품이 훅 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온도 자체가 얘는 뜨겁잖아요. 네. 뜨거우면 당연히 거품이 더 빨리 죽겠죠. 좋겠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내리시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다음에 바로 오븐으로 들어갈게요. 저렇게 해서 이제 데크 오븐에 40분 정도로 구울 예정이고요. 온도는 윗불 180, 아랫불 160. 근데 이제 가정에서는 컨벡션 오븐이나 일반 오븐만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에는 컨벡션 오븐 기준으로 180도 30분 먼저 구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태를 한번 볼 건데 얇은 이쑤시개 같은 걸로 네. 한번 찔러보시고 만약에 반죽이 안 익었으면 묻어 나올 거예요. 반죽이 익었으면 깨끗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보시고 시간을 좀 더 추가해서 구우시면 돼요. 포인트는 바람 세기는 정말 약하게입니다. 자, 그 스초생의 네, 맞습니다. 초생 초콜릿 생크림인데 용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가나슈 몽떼라고 해서 이렇게 생크림과 초콜릿 그리고 젤라틴 같이 넣어서 만들 거예요. 네. 크림을. 네. 그렇게 했었을 때는 좀 더 진한 맛을 가져갈 수가 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크림은 가볍게 데우고요. 요거는 전화당인데요. 이제 수분 보유력 때문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생크림을 데울 때 전화당도 같이 넣어 줄게요. 약간 꿀 같은 느낌이네요. 만약에 없다, 꿀도 괜찮고요. 오. 물엿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했는데 대체품이 쑥쑥 나오죠? 근데 꿀은 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네. 저는 오늘 발로나 초콜릿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 발로나 다크 네. 초콜릿을 사용을 했고요. 까라이브라고 하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발로나 제품의 경우에는 이 초콜릿의 코인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끓이는 게 아닌데 그냥 넣게 되면 잘 녹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네. 좀 녹여주고 네. 그 다음에 같이 섞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수월해요. 80도까지 올려줄게요. 얼마나 맛있는데. 녹인 네. 초콜릿을 넣어볼게요. 모양새가 약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바믹서로 갈아줄게요. 바믹서로 갈아주는 이유는 유화를 시키는 건데요. 코인이 크게 되면 녹은 상태에서 갈리는 게 아니라 그냥 초콜릿 자체가 그냥 갈려져 버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또 다른 생크림, 얘는 차가운 생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넣게 되면 그 순간 초콜릿은 딱 굳겠죠. 네. 얼음물에 불린 젤라틴이고요. 10분 정도 불렸습니다. 네. 열이 남아있을 때 넣어줄게요. 한번 가볍게 저어준 다음에 갈아줍니다. 그 다음에 차가운 생크림을 이제 부어줄 건데요. 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얘는 당일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휴지를 꼭 식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차가워지면서 딱 그 크림이 굳어져요. 그럼 그때 휘핑해서 쓰시면 돼요. 그럼 만들어 놓으신 건 있으신 거예요? 당연히 있죠. 채소 짤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보관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할 거는 딸기 꿀리를 만들 예정인데요. 요거는 진짜 기존 투썸의 스초생에는 없는 구성이에요. 맞아요. 딸기 꿀리인데 딸기가 비싸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딸기 맛을 더 내고는 싶은데 생딸기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 라고 할 때 요거를 이제 잼처럼 넣어주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준비한 거는 딸기 퓨레예요. 만약에 딸기 퓨레가 없으시면 딸기를 갈아서 네. 쓰셔도 됩니다. 냉동 딸기도 괜찮나요? 냉동 딸기도 괜찮고요. 다만 조금 다른 거는 냉동 딸기는 약간 물성이 조금 있을 거예요. 향이 좀 덜 나는. 얘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농축액에 비슷한 네, 네, 네. 느낌이고 텍스처도 되게 진해요. 부아롱 제품을 썼고요. 다른 걸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딸기 향이 올라오죠. 네, 장난 아니네요. 우선
끓일 건데 먼저 설탕이랑 네. 펙틴, 설탕이랑 펙틴을 이렇게 같이 계량을 했어요. 펙틴만 따로 넣게 되면 뭉치거든요. 그래서 설탕이랑 펙틴 같이 넣고 이렇게 잘 흔들어 주세요. 이 펙틴은 여기서 이제 살짝 끓었을 때 바로 넣고 저을 거예요. 펙틴은 넣자마자 굳어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가 살짝 끓었을 때 지금 보글보글 소리 나시죠? 네. 네. 이 친구를 부어줍니다. 와, 냄새. 냄새 너무 좋죠? 네. 농축액의 힘. 예. 퓨레입니다, 퓨레. 아, 퓨레예요. 아, 네. 퓨레의 힘. 펙틴은 온도가 끓는 점까지 도달해야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서 끓여줄게요. 아, 지금 입안에 침이 자꾸 나. 요럴 때 이제 식혀주시면 돼요. 근데 펙틴은 신맛이 나는 거랑 만났을 때 효과가 배가 돼요. 오. 이거는 넣으셔도 안 넣으셔도 상관없지만 네. 레몬 주스를 조금 네.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얼음물에 식혀줍니다. 이 딸기는 언제 넣나요? 자, 얘가 식으면 바로 넣을게요. 아,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겠어요. 예. 요거는 진짜 당연히 시판에 판매되는 딸기잼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늘 수제가 맛있는 법이죠. 네. 점점 약간 잼처럼 변해가고 있죠? 아,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쵸. 완전 크리스마스 색깔이네. 셰프님 머리띠 색깔인데. 얘는 식으면 식을수록 이제 더 단단해지는데요. 지금 15도인데요. 텍스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끈끈해져 있어요. 냉동 딸기를 다이스를 했거든요. 드디어. 네.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 넣네요. 그쵸. 아, 맛 업업.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빛깔이 정말 예뻐요. 오. 아, 진짜 맛있겠다. 예쁘죠? 얘는 일단 이따가 저희가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워.